여자 사업가입니다. 흔히 산업은 초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꾸준히 포기만 안 하면 결국에는 해당 산업에서 자리를 잡고 성공한다는 조언도 뒤따르죠. 극단적으로 무역 쪽은 박람회에 최소 3년은 나가야 바이어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온라인은 기회의 장이라며 빠른 성장만을 답이라고 알려주는 강의가 안타깝게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온라인 마케팅만을 강조하는데, 이는 절대 사업가들이 할 만한 조언이 아니죠. 온라인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며, 시장은 무한하다는 말을 하지만 화폐의 유통량과 물가를 고려하면 시장은 유한한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100명이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 사람들이 쓰는 돈이 1억 원 밖에 없다면 모두가 1억 이상 벌 수는 없죠. 하지만 시장의 경쟁자를 고려한 사고와 구조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문제 해결에 앞서 문제를 정의하고 분해하여 지금 당장 손볼 수 없는 해결책과 필요하지만 당장은 여력이 안 되어 장기적으로 꾸준히 지속할 해결책을 동시에 떠올리는 게 가능한 사람은 굳이 꾸준히 하지 않아도 사업체를 빠르게 성장시킵니다. 오늘 영상으로 사업 초기부터 돈을 쓸어 담는 법을 알아보고 여러분의 머리에 신선한 충격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옆길로 새서 여러분은 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혹은 제가 월에 얼마를 벌고 부동산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당연히 모를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과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단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돈 감각 있는 일부는 이 단점 덕에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과연 위의 단점이 장점이 되는 모델은 뭐가 있을까요? 자칭 산업을 깨우쳤다는 일부 유튜버들의 수익 모델이라고 해봤자 광고를 하거나 강의를 팔거나 공장에서 물건을 대충 떼와서 링크를 걸어 하나의 채널에만 의존하는 수익 구조만을 떠올리고 그렇게 돈을 법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매출을 자랑하고 집을 자랑하고 차를 자랑하며 결국엔 온라인 마케팅이 핵심이다 라고 말을 하며 자연스럽게 강의 결제를 유도합니다. 예외적으로 강의를 팔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부분 전자책이나 컨설팅 관련 링크를 걸어두죠. 하지만 저는 얼굴도 노출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거의 하지 않기에 이 채널에 라이센스를 팔 수 있죠. 이렇게 라이센스를 판다는 것은 여자 사업가라는 브랜드를 온라인상에서 프랜차이즈화 한다는 것인데, 프랜차이즈에서 중요한 것은 일정한 퀄리티입니다. 때문에 유튜브 채널은 프랜차이즈화 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대본 틀을 제공하고 대본 원본과 영상 원본을 제공하고 대본 첨삭만 한 달 동안 교육하면 여자 사업가, 가짜 사업가, 하찮은 사업가 등등 비슷한 이름의 채널 로고로 무한 복제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돈을 버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 분야라도 유연한 발상이 가능하다고 알려주기 위한 이야기이며, 잡담이 길어졌으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끔 도전이 있는 곳에 기회가 있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에서 성공을 거두거나 성장이 정체된 산업에 뛰어들어 성장을 시킨 브랜드들의 이야기는 책으로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죠.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는 수도꼭지를 해외 공장에서 수입해와 팔다가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소비자와 상호작용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브랜딩을 성공시키고 공장까지 인수해 제조부터 유통까지 전부 맡아 거래 비용을 줄여 가격을 낮추고 끊임없는 효율 개선으로 원가를 낮추어 브랜드와 가격으로 진입장벽을 만들고 안정적인 점유율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구 산업에 관한 보고를 받으니 시장 성장세가 정체되어 있었지만 독보적인 기업도 없고 공급 업체도 소수이기에 시장에 들어간다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부분 도전에 있는 곳에 기회가 있다며 시장 진입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일부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A는 가구 산업에 들어가 공급업체를 인수하고 효율을 개선하고 대대적인 브랜딩을 결정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A, 즉 실제 사례인 맨스코라는 기업은 이달의 브랜드를 수상하며 놀라운 성장세를 이어나갑니다. 당연히 처음에 진입을 해야 한다고 말을 했던 사람들은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라고 뿌듯해하죠.
사실 나에게 쉬운 분야는 다른 사람에게도 쉬운 분야입니다. 때문에 어렵게 보이는 시장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메스코라는 기업의 실제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영업이익이 심각하게 줄었고 기존 사업체도 위협을 받았는데 메스코의 경영자는 훗날 가구 산업 진출을 자기 인생에서 최악의 결정이라고 회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사업 초보나 사업 고수 모두에게 가릴 것 없이 일어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사람의 본성상 통제가 가능한 내부 요인에만 집중을 하지 통제가 불가능한 외부 요인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요인은 이미 짜여져 있죠. 그러한 이유로 외부 요인의 관점에서 매력적인 시장은 공급업체가 많아 쉽게 물건을 떼올 수 있어야 하며 대체품이 적어야 하며 대체품이 적다는 말은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환승을 하러 가지 않는다는 말이며 특히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자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해야 합니다. 이와 완전히 반대되며 매력도가 제로에 수렴하는 시장을 눈치챈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바로 블로그, 쿠팡, AI 쇼츠, 공동구매 중개, 바이브 코딩, 시니어 대상 롱폼이죠. 유사한 예시로 주식을 생각해 볼 때 기업 장기 투자나 지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시장의 거시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진입할 종목을 고르는 반면 단타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슬프게도 장기 투자는 단기 투자나 스캘핑에 비해 초반에 떼돈을 벌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반대로 말하면 단타는 리스크가 큰 만큼 초반부터 떼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며 이 원리를 사업에 적용하면 매력적인 시장일수록 장기적으로 볼 때 안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 오히려 비매력적인 시장일수록 초기부터 떼돈을 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의파리가 그렇게 많은 이유도 여기 있는데 이쪽 분야는 극소수를 제외하면 한계가 명확하며 장래도 불확실합니다. 때문에 다각화를 위해 강의를 파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양심과 바꾼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언제 망할지 모르는 미래를 대비합니다. 잠시 중간 정리를 하자면 초반에 떼돈을 버는 사업을 하고 싶다면 남들도 다 하는 흔하디 흔하고 장기적으로 매력도가 0에 수렴하는 곳에 진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슬프게도 이러한 강의를 듣고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수익은커녕 비용만 날리는 사람이 한 트럭입니다. 심지어 일부는 수익이 나지도 않는데 강의비에만 몇백씩 날리는 경우도 많죠. 우선 이러한 분야에서 돈을 벌기 힘든 근본적인 이유는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략적인 사고는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항상 경쟁자의 존재를 고려하는 것인데 이렇게 공급자도 많고 경쟁자도 많은 매력도가 없는 분야는 전략적인 사고만 가능해도 초반에 쉽게 떼돈을 벌 수 있죠. 여러분 앞에 8명의 사람이 있을 때 1명을 고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7명이 전부 키가 작은데 1명만 유독 키가 크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고르실 건가요? 혹은 전부 검은 옷을 입고 있는데 1명만 유독 하얀 옷을 입고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고르실 건가요? 여기서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기에 옷이나 키가 뭐가 중요하냐고 되묻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고르지는 않더라도 눈길이 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유튜브로 비유하자면 눈길이 가면 갈수록 클릭을 할 확률이 높고 클릭은 트래픽으로 트래픽은 수익으로 바뀝니다. 아무리 자극적인 제목이 유행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자극적인 제목을 쓴다면 오히려 심플하고 단순한 제목을 쓰는 것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제 채널 제목만 보아도 알 수 있죠. 초기 사업자는 이러한 레드오션의 축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레드오션이라면 이미 사람들이 몰리고 끊임없이 경쟁을 하기에 잘 나가는 사업체가 있다면 끊임없이 모방을 하고 대부분이 비슷비슷해집니다. 비슷비슷한 것이 많다는 것은 차별화를 조금만 해도 내 사업체가 블루오션에 비해 눈에 띄기가 쉽다는 말인데 블루오션에서는 모든 사업체가 다 개성이 있기에 차별화를 한답시고 이것저것 해도 눈에 띄지가 않죠. 레드오션에서 초반부터 떼돈을 버는 방법은 그 산업에서의 경향을 분석하고 왜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지를 소비자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 본질을 그대로 담아 경향과 완전히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예시로 유튜브에서 모두가 자극적인 썸네일과 제목을 길게 쓰는 성향이 있다면 그러한 채널이 소비자의 어떤 욕구를 노렸는지를 떠올리고 만일
해당 답이 소비자의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서 해소를 하려고 한다면 제목을 짧게 하고 슴슴한 썸네일을 만든과 동시에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특정 방법만 알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도 어떤 분야에서는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특정 방법보다는 본질적인 역량을 키워야 하며 각 사업 모델마다 그 역량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들은 레드오션이다. 이미 기회는 지났다. 저 사람들은 운이 좋은 거다. 하며 불평과 한탄만을 남발할 때 여러분은 이런 신호를 기회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영상이 길어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여자 사업가였습니다.